I think Betty's very talented and she's very motivated, and she has a real passion for skating, and that really drives her. She works hard, and she has goals that she wants to achieve. 안녕하세요. 정은정의 아침마당 MC 정은정입니다. 한동안 불었던 김연아 열풍, 한국인으로서 모두들 참 행복했었죠.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나 자랑스러움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런데 김연아가 등장하기 전까진 피겨스케이팅이란 종목이 그다지 인기 있거나 유명한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피겨스케이팅이란 종목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김연아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이 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 피겨계에도 묵묵히 한국인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신 류연아 코치님입니다. BC주 유일의 한국인 피겨스케이팅 코치 자격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열린 US 캐나다 웨스트 코스트 챌린지 어덜트 컴피티션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신 선수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요즘 바쁘세요? 뭐 이제 코치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운동 그 대회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코치하면서 선수하랴 바쁘네요. 네. 네. 그러면 아직 밴쿠버 교민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예, 많이 알아봐주세요. 예. 피겨를 몇 살 때 시작을 하셨어요? 피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확하게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네. 제가 이제 7, 8살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선물로 네. 생일 선물로 롱 스케이트 하나 사주셨어요. 한국에서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죠. 네, 네. 검정색인데 네. 그거가 이제 계기가 됐고 야 아이스 참 노는 게 재밌다라는 걸 어린 나이에 알았고 네.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TV에서 예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댄스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엄마 나 저거 해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은 했죠. 예. 근데 그때는 피겨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아니었나요? 몰랐죠. 네. 전혀 하는 몰랐고 사람도 많이 없고. 없었고요. 또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피겨는 좀 비싼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알려지지도 않은 운동이고 네. 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예뻐 보였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서 저거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는 취미로 그냥. 취미로 했죠. 네. 그 당시에 선수로 국가대표 선수가 한두 명 계셨는데 뭐 그렇게 큰 성적을 김연아 선수처럼 올리지는 않았고 열심히는 참가를 하시고 또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을 거예요. 이제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그 전에도 소소하게 이제 선수들이 대회 출전해서 등수는 안 올랐지만 좋은 결과는 많이 얻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실 때는 재미있으셨어요? 제가 다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태어나도 네. 또 하겠냐면은 하고 싶어요. 다시 피겨가. 물론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부상도 많이 있고 힘든 운동이지만은 네.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빙상장에 서기만 하면은 모든 피로감이 다 없어지고 또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무슨 부상을 입거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거를 떠나서 빙상장이 주는 그 뭐랄까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렸을 때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예. 선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어려서는 그런 생각 감히 못했죠. 그때는 그런 건 못하고 네. 그냥 배우고서 이게 스핀이 된다. 점프가 된다. 뭐 스텝 시퀀스가 된다. 스파이럴이 된다. 이러면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그 TV에 나온 것처럼 비슷하게 하는구나. 그런 재미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도전해서 그것이 나에게 되었을 때 뭐 스핀이 된다든지 점프가 된다든지 이런 게 됐을 때 어떤 성취감 같은 거.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 재밌었어요. 너무. 지금도 재밌고요. 네. 그러면 몇 살 때 밴쿠버로 이민을 오신 거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었고, 예. 한참 크고 나셔서 오셨군요. 예, 크고 나서 이제 거기서도 그 시대에 당시에는 선수 생활을 했죠.
일단은 대회도 한국에서? 출전을 하고 전국체전이나 선수권 대회 같은 것도 출전해서 2등 정도 하고 근데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저도 그냥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에서. 그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선수 생활은 하신 거네요? 일단 대회 나가면 다 선수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대회 나갈 정도면 그렇죠. 선수죠.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국가대표 코치 선생님이세요. 뭐 지현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이제 이인숙 제가 선생님 말씀은 드려도 되죠? 네네, 이제 이인숙 그럼요. 선생님께 배운 제자들인데 그때 지금 이제 국가대표 코치로 다 활동하고 계시죠.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예.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민을 오시게 됐어요? 이제 이민을 온다는 거는 그 많은 이제 보통 이민 오는 이유가 이제 교육을 목적으로 오시잖아요.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저희 부모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교육도 그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피겨가 비싼 운동인데 딸이 자꾸 그 이제 철없이 그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하는 차원에서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도 어떻게 그쪽으로 운명이 될 운명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풀려가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제 캐나다에 가면 얘가 피겨를 그만두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코치가 따랐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부모님들은 여기 오셔서 처음에는 그럼 얘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어떻게 계속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 베티인데, 그러니까 ESL 선생님이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네, ESL 선생님 이제 영어 처음에 가면 영어 배우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저보고 취미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당연히 스케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어느 운동이냐도 피겨 스케이트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취미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여기서 해봐라. 이렇게 이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이트 캐나다를 알려주시고, 거기서 이제 코치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그래서, 코치 자격증을, 스케이트 캐나다 코치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었죠. 그 유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BC주의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굉장히 드문데 그 중에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그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이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딸 때도 그 시험 자격이 일단은 그 주니어 브론즈 은메달 이상을 2개를 획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코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회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그 자격증 갖추고서 필기 실기 시험이 또 있어요, 여기는요. 그래서 그걸 다 패스를 하고 그리고 패스를 해서 코치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케이트 캐나다에서 원하는 무슨 교육을 듣는다든지 뭐 대학, 스케이트 대학도 있고 아니면 세미나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계속 그 코치를 교육을 시키는 거 일단 자격증만 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딱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아직 그게 이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비상연맹에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은 됐지만 아직은 많이 정보를 많이 해야 되고 정착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근데 스케이트 캐나다랑 대한비상연맹이랑 보면은 스케이트 캐나다 쪽에서는 아주 오래된 운동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 보는 게. 한국에서는 그냥 일반 코치 그런 자격증 따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급 이상이면.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오래된 운동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코치 되고 싶은 사람도 많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 수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스케이트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미나나 교육을 참가해야 되고 컨퍼런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점수가 쌓여야만 제가 이제 브라이언 호스처럼 캐나다 내셔널 코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잠깐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등급이 있다고 스케이팅 그 코치에도 등급이 있어서 피겨 스케이팅 코치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인스트럭터들 있죠, 강사들. 그분들은 그냥 강사를 가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겨 스케이트를 스타 스케이트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호칭을요. 그걸 시작하는 스케이트가 바로 이제
피겨스케이트 전문 그 자격증 가진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강사들 그냥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캔스케이트. 그때부터 이제 자격증을 스케이트 캐나다 주는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캔스케이트 코치를 하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레벨 인터미디 프리미어리 스케이트 코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이 파이널이 내셔널 코치까지 가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은 내셔널 코치까지는 안 하시는데 이제 제가 욕심이 있어서 개인적인 브라이언 루소 정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빙상장에서 몇 시간이나 계세요? 일단 한국에서 제가 코치를 할 때는 보통 12시간 있은 적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통 제 연습하는 것까지 합한다면은 한 10시간 이상이 있어요. 예.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자들은 뭐 캐네디언 제자들도 많고 한국인 제자들도 많았고, 근데 뭐 대체적으로 캐네디언 제자들은 순해요. 예, 굉장히. 근데 이제 한국 제자들도 순한 제자들이 많은데 가끔은 이제 자기 그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코치 선생님들이 강하게 아이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또 자기 주장을 강하게 또 표출하는 시대니까. 근데 일단 운동 개선은 그런 거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저한테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대체적으로는 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코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한 제자들도 많았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다양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제자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일단 나의 연세가 65, 65세 정도 되신 분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한국 분이셨는데 네. 전화가 와서 네네. 본인이 그 다 운동은 해봤는데 겨울 운동은 아직 안 해보셨다고 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키를 배울까 스케이트를 배울까 생각 중인데 어떤 운동이 좋겠냐. 그래서 네. 스키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힘드신 것 같고 또 하시다가 다치시면 큰일 나니까 살살 하실 수 있는 스케이트를 해보세요. 또 제가 스케이트 코치니까 라고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해보자고. 그래서 한 번도 빙상장에 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냐고 많이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스탑하고 왼발은 살짝 두 발로 하는 스핀 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까지가 캔스케이트 넘는 거거든요. 스타스케이트까지 가는 레벨인데 점프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한국 분이시죠? 한국 분이시고 1년 만에 다 그거를 마스터하셨어요. 저 운동신경도 물론 있으셨지만은 근데 제가 저도 놀랬죠. 그런 어떤 열성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넘어지시는 거를 많이 이제 조심스럽게 하셨죠. 아무래도 연세가 그렇죠. 있으시니까. 근데 또 살짝 그 빙상장에서 넘어지는 게 뭐 점프를 하다 넘어지는 거 아닌 정도면은 미끄러져도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다치진 않아요. 타박상 정도. 근데 그런 정도는 좀 입으셨는데 잘 타셔서 이제는 이제 그 퍼블릭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서 많이 재밌게 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대단한데요.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웬만하게 이제 무서운 힘든 운동은 하지 말자. 다치면 오래 간다. 근데 60세가 넘으신 분이 되게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운동신경도 대단하시지만 굉장히 저도 네. 많이 그분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배웠어요. 많이 배운 점이 많아요.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이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일까요? 무서워서. 뭐 점프 스핀 다 돌고 하면 좋죠. 근데 할 수 네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다치면 어떡할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스케이트 잘 못하시니까 빙상장에 보내고 밖에 보시는 거예요. 네. 그분 제가 어머님 같이 와서 배우세요. 이제 제가 프라이빗 레슨 시간에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빙상장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들이 배우기가 더 쉽다. 그리고 제가 안 가르치고 어머님하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따로 이렇게 재밌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만들어서 탈 수도 있고 항상 아이를 빙상장에 내보내고 밖에서 보지 마시고 같이 해도 된다 했더니 처음에는 막 내가 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그러시더니 처음에는 뭘 신고 이제 신발 밑에 이렇게 까짱 같은 게 있어요. 고무로 된 거 그거 신고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케이트를 가르쳐 드리면 금방 하시죠. 아무래도 또 나이 드신 또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아이보다도 금방 배우시고 그래서 캔스케이트 수준까지는 제가 다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배우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 애도트 스케이팅 해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재밌어 하시고 또
저도 가르치면서 좀 더 빨리 시작하셨으면은 재능이 있으신데 김연아까지 갈 수는 없었어도 아주 잘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배우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들도 하면서 놀래요. 내가 점프하네, 내가 스핀하네, 내가 백크로스 하네, 내가 포워드 하네, 다들 놀라세요. 내가 3턴 하네. 예. 그래서 더욱더 피겨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 같이 스케이트 타게 되면 애들은 더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이 운동이 뭐 아이들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충분히 또 이 캐나다에서는 그 스케이트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빙상장에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보통. 그래서 스케이트를 아주 뭐 프로페셔널하게 잘 타지 않아도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60이 넘으신 분들, 70 되시는 분들도 하셔서 아주 잘하십니다. 뭐 점프 스핀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물론 그분들은 베이직하게 어려서 배우신 분들이고 보면 에더투 그 스케이팅 하면서 가서 보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예쁜 그 치마 입으시고 소녀처럼 이렇게 타는 또 남자분들은 소년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스케이트가 좀 한국에 좀 널리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국민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위험한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권장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서는 외국인 제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 제자들이 주로 많았죠. 한국인 제자보다는. 제가 기억에 남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인 캐네디언하고 한국 애들하고는 좀 틀려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캐네디언 애들은 참 순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코치 윤리학이 있어서 그 학생한테 그 예를 들어서 어뷰즈 같은 그런 행동을 못해 터치한다든지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건 굉장히 그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거를 베이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존중하고 또 학생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학생은 가끔가다 제가 이제 코리안 코치다 보니까 그 카리스마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르칠 때나 한국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강하게 푸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 캐네디언 애들한테 그걸 못하죠. 근데 그레이스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는 너무 말을 잘 들어주고 강하게 해줘도 그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애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가 한국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막 이제 강하게 왜냐면은 스킬이 점점 이제 잘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블 점프 들어가는데 잘하고 그러면은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잘 되니까 좋아서 아프거나 뭐 부상 있거나 뭐 넘어지는 걸 다 떠나서 해요.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너 넘어져 빨리 일어나 당장.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는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안 일어나면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걔한테 또 넘어져 또 빨리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너 안 갈게 또 나가. 이런 말 해도 그냥 오케이 하고 또 어머님도 그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얘를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마인드로 했고 스킬이 빨리 올랐어요. 레벨이 빨리 오르고 그래서 정말 주대표까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가 오셔서 애가 그 체육 시간에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 저도. 무슨 크게 이제 그 전에 이제 더블에서 출입구 들어가고 그럴 때 제일 힘들어요, 아이들이. 점프를 하다가 넘어져서 좀 부상이 심하게 됐나. 왜 걷지 못할 정도라면 저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다시 피겨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성장기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 16살 정도 됐었거든요. 무릎에 이제 심하게 그 부상을 입었는데, 그거를 아프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또 받아주는 선생님도 아니고, 또 엄마한테 그러면은 스케이트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게 심하게 어느 정도 아주 굉장하게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는 피겨를 하지 마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 아이가 한 2달을 못 걸었다고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참 그 학생에게도 미안했고 어머니께도 미안했고 제가 제 코치로서 한번 다시 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내가 그렇구나. 아이들한테 강하게 푸시를 했구나. 그런 거는 정말 반성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피겨 스케이트는 스케이트 캐널에서 뭐라고 할게요. having fun. 재미있게 가르쳐라. 코치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게 그것이 주로 메인이 되게 가르쳐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르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그래 내가 운동을 좀 having fun. 재미있게 아이들한테 서로 즐길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야지 강하게 푸시해서는 안 되겠다.
거를 이제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리스펙트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또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그거를 또 이제 용기를 삼아서 또 더욱더 스킬도 올라가고 또 잘 되고 그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치로서 저를 점검해 보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 친구는 안타깝게 이제 스케이트를 안 해요. 내가 그거를 생각할 때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예. 한국에도 가셔서 코치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청주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네. 일단 한국의 분위기는 카리스마예요. 선생님이 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아마 우리 박소윤 선수가 인간극장에 한번 나온 걸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운동이라는 게 등산장에서 굉장히 그 신경을 써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조금만 네.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선수를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편을 드는 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건 항상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선생님이 강하게.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약간 여기시고 스타일로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막 무슨 이제 놀자 그냥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죠. 한국 아이들한테는. 근데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그냥 하다가 보면 뭐 재밌고 또 실력도 늘고 그러다가 뭐 하다가 선수 쪽으로 가는 게 많은 것 같고,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막 엄마들이 푸시를 하잖아요. 얘를 선수로 시킬 건가 말 것인가.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네네. 물어봤어요. 그 장래희망이 네.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냐 했더니 다들 그건 아니고 그 피겨맘이라고 그랬죠. 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코치가 꿈이래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의아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코치 선생님이 지금 수요가 많이 부족하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네네. 그런 것도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돼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겠느냐, 직업을 또 어느 정도 또 명예가 있는 직업이고, 그래서 코치를 시키려고 스케이트를 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특이한데요? 예,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가서 그 아이들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캐나다는 또 스케이팅이 유명하잖아요. 동계올.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받던 대우를 한국에서 받아서 또 그건 또 나름대로 감사했죠. 한국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근데 뭐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느끼는 거는 재밌게 가르치면 아이들은 재밌게 따라오고, 저 선수 가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지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재미를 떠나서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하고 캐나다는 좀 다르게 해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